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 인간사의 어두운 이면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선거 조작과 돈봉투와 술과 여자 그리고 정치적 술수와 야합의 달인이라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과한 표현일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검찰에서 소환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방적으로 자진 출두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살다 이런 어이없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이게 혹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고 그 결과로 아슬아슬하게 홍영표를 겨우 0.5% 차이로 따돌리면서 겨우 당선되는 등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왜곡시키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검찰청 앞에서 나를 조사하라고 자신을 체포하라고 소리를 지르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송영길이 얼마나 좌파 특유의 온갖 잡짓을 다 해온 사람이라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몰릴 대로 몰려버린 송영길이 나름 고도의 머리를 굴린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닐지 짚히는 데가 없지는 않습니다. 첫째, 나는 영웅이야. 나 좀 멋지지 않아? 내 소아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나선 거 이거 얼마나 멋져. 이게 살신성인의 표본 아니냐? 둘째, 돈봉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는 이미 탈당도 했으니 민주당을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말아줘. 내가 그 십자가를 다 질 테니까 이제 그 죄는 나 송영길에게만 물어줘. 셋째, 민주당 동지들아, 내가 지금 희생해서 니들 죄값 치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기억 좀 해줘.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민영배처럼 복당도 시켜주고 과거는 깨끗이 잊어줘야 해. 알겠지? 넷째, 우리 민주당 지지자 동지들아, 니들은 어차피 금방 있잖아. 나의 지금 모습 멋지게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아침부터 법원 앞에 나가서 책임지는 모습, 이 모습만 좀 기억해줘. 여당에서 나의 행동을 쇼라고 하고 지가 무슨 영웅 코스프레 하냐고 욕 좀 하겠지만 난 잘 알잖아. 나 이재명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니들은 그거 알잖아. 그것만 기억해줘. 우리들끼리는 다 용서되잖아. 안 그래? 참으로 어이없는 이자 송영길의 머릿속을 잠시 들여다본 것인데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송영길 이자의 행동을 송영길의 입장 말고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첫째, 민주당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에서 저지른 일종의 공격적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기 전에 그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그런 후에 그를 부르는 법입니다. 송영길도 변호사 출신으로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검찰청에 찾아가서 나를 조사하라고 요구해봤자 검사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쯤은 모를 리가 없는데 송영길이 왜 굳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송영길이 검찰을 헐뜯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은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강압수사니 뭐니 죄를 만들어낸다느니 뭐니 하면서 검찰에 대한 공격이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이 검찰 불려나가면서 했던 것처럼 이재명 코스프레를 하되 똑같이 하지는 않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세련되게 해보자는 것일 겁니다.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이재명이 이날은 이래서 못 간다, 저날은 저래서 못 간다, 평일은 이래서 싫다, 토요일에 가겠다, 일요일에 가겠다는 등 검찰 조사를 지 맘대로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도록 요구했던 것을 송영길은 좀 더 창의적으로 모방코자 한 것이 이번에 안 불렀어도 내 발로 간다 이런 컨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해라, 나 한 명으로 퉁치자 이런 식으로 소위 대인배 놀이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민영배가 당을 위한다면서 위장탈당 놀이를 하더니 송영길마저 검찰 자진 출두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겉으로는 검찰에 협조하는 척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민주당 괴롭히기라고 공격하는 여론몰이 홍보의 장을 만들기 위한 쇼를 한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상 수사 방해 의도를 갖고 대국민 쇼를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송영길의 밑바닥을 제대로 안다면 이 모든 것이 쇼라는 것을 모를 수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좌파 지지자들에게는 먹힐지 모르지만 돈봉투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를 짓밟은 범법행위를 두둔해줄 국민이 없으리라고 믿고 싶은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송영길은 한마디로 좌파가 가진 모든 특징을 그 한 몸에 모두 다 가진 좌파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의 본질을 알고 나면 그의 하나하나 행동의 이면에 있는 저렴한 인간성을 읽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이미 착하고 선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 인간사의 어두운 이면이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선거 조작과 돈봉투와 술과 여자 그리고 정치적 술수와 야합의 달인이라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좀 과한 표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요즘 거짓을 포장하려는 듯 어색해 보이는 표정과 평소보다 더 느려지고 가끔은 더듬기까지 하는 그의 말투에서 그의 인간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 그래도 되겠습니까? 귀국할 때 말끔히 연출된 옷차림과 시선을 끌도록 의도된 듯한 빨간색 책자, 이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이 너무나 연출적이어서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 코스프레로 보여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음은 그의 인간 본질을 보여주는 과거 행적들, 이게 어디 한두 가지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첫째, 그의 별명이 송투남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송영길 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별명인데 이제 알만한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송영길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둘째,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2017년 1월 4일 송영길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찾아가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중국에게 팔아먹고 온 자입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왕위에게 산불정책을 약속하고 왔다는 것은 스카이 데일리지에 의해서 단독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않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의 산불정책에 씨앗을 뿌린 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국에게 팔아먹은 이 매국노가 다른 사람 족치지 말고 나를 잡아라 하면서 대인배 코스프레를 한들 이게 어떻게 진실되게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셋째, 이재명에게 자신의 국회 방탄복을 벗어줬는데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인천 계양구가 송영길에게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5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그런 곳 아닙니까? 정치인에게 지역구라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 정치적 고향을 자기 자식도 아닌 이재명에게 물려준다? 이게 모종의 정치적 거리 없이 맨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 인천 계양구 구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던 자, 자신의 지역구의 주민들의 신의를 저버린 자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송영길이 누군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알고 싶은 게 더 있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좌파들 전체의 모습이 송영길 한 사람에게 압축적으로 투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재인과 송영길이 다른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이재명은 송영길과 다른 사람일 것 같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세부적인 지침까지 하다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이 기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적극 돕겠다는 대상인 민주당이 그래도 수상해 보이지 않으시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간첩들이 암약해왔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여온 민노총이 송영길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그리고 그들이 제도권에 탈을 쓰려고 만든
민주당과 본질이 다르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망하는 일이 있다면 다 이자들 때문일 것 같은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공영방송 편파성을 배후 조종해온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가 저들과 한패거리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심어놓은 좌파 방송 카르텔에 점령당한 공영방송 MBC, KBS 등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젖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하루하루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가짜뉴스를 하루에도 수십 건 양산해서 공격하려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얻어내려는 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민주당 좌파 세상, 사회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이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심각함이 아직도 의심되시냐 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MBC와 KBS 등 좌파 언론들은 9대1만큼의 압도적인 좌파 성향의 패널들을 집단으로 동원해서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비꼬고 왜곡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가짜뉴스에 중독시키려는 이자들, 이 편향된 언론 방송 세력들을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당하기만 하다 보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좌파들의 선악위에서 이 나라가 어쩌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조바심이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부글거리는 이 마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